1997년 7월 1일 영국은 중국의 홍콩을 반환했습니다. 이날 홍콩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영국 국가가 울리면서 영국 국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나서 곧바로 이제 중국 국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국기는 중국 국가와 함께 우렁차게 올라갔고, 그 이후 영국은 이렇게 자신들이 처음 올 때 배를 타고 왔던 것처럼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났던 영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 해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등의 군함이 모여들어서 합동훈련을 거의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의 군함들도 2021년 하반기에 남중국 해로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언제나 자랑하는 항공모함 라오닝호와 그 전단이 남중국해에 파견되었는데요. 미국 함들은 보란듯이 이를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남중국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직접 겪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또 우리나라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던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비록 국지적인 도발이나 전투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평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만약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북핵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타이완 섬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 여기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전 세계의 군사력이 몰려들고 있는 남중국 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도록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리즈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중화질서라는 프레임 속에 살아왔습니다. 중국을 지배하는 왕조가 중심에 있고, 또 지리적으로 멀어질수록 내신, 외신, 그리고 조공국과 오랑캐라는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깨트린 것이 바로 서세 동점입니다. 르네상스와 근대의 시작,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으로 시장이 필요했던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동양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동양과 서양의 교류는 극히 제한된 수준의 물적 그리고 인적 교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자 투키디데스가 말한 이론, 즉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원래 새로운 강자가 출현할 경우 기존 패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이론이었는데요. 200년 전에는 기존의 패권 세력이 중국이었고 새로운 강자가 영국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이 기존 패권 세력이 되고 대신 중국이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 편은 길게 가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으로부터 181년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일부터 생각하면 약 200년 정도 동아시아에서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자료, 그리고 사진,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많은 동영상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먼저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시리즈의 시작은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의 결과 맺어졌던 난징 조약,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이 개항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한바탕 혼란이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중국의 전통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배권, 그리고 영유권, 영향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 합방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1919년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게 되고 끝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혼란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 공산화된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전쟁보다 훨씬 큰 혼란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전공투라는 이름의 좌파 운동이 전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국과 소련의 밀월이 끝나면서 중소 분쟁이 격화되었고 또 닉슨이 중국을 갑자기 방문하면서 전 세계의 질서를 바꿔버리고 그 사이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고 또 중국 또한 등소평의 집권과 함께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융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북한에서 북핵 위기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시리즈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들은 번외편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두 장이 보이시는데요. 왼쪽 사진은 일본에서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이고 타카모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영국이 약 100년에 걸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물론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쟁을 벌였던 The Great Game을 사파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번외편으로 제작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은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깊은 내용은 이제 다음 편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갈 것인데요. 먼저 다음 편은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의 변곡점, 역사의 변곡점이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또 좋은 해답을 구하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